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8월 7일경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첫날 후보가 되는 대의원 숫자를 확보했고 2억 3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트럼프 후보에게 2%포인트 뒤진 정도입니다. 8월 7일경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해리스 부통령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말은 나는 여성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트럼프와 같은 사기꾼을 다룰 줄 안다면서 검사와 검찰총장으로서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여러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때려 눕히고 단합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할 때 애인의 도움이 컸고 정책은 자주 바꾼 기회주의자로 각인시킨다는 게 공화당의 전략입니다. 바이든을 겨냥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선정이 해리스 시대에는 공화당의 역풍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강합니다. 벤스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나이만 젊지 사상은 고루해서 여자는 가정폭력을 당해도 이혼하면 안 되고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2배로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낙태권이 빅 이슈고 상대방 대권 후보가 여자일 때는 치명적인 발언들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암살 시도를 막지 못한 비밀 경호국장이 초당적인 비난 속에서 오늘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사기 판결로 받은 수천만 달러 벌금을 기각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공화당이 이번 연설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할 집무실 연설입니다. 이건 아마 본인이 급하게 아마 시일 때문에 일요일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퇴한다고 발표한 것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본인의 여러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로 어제로서 이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해리스 후보를 향해서 강한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어쩌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연설보다도 중요한 대국민 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앞에 전해드리겠는데요. 민주당에서 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곧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선거 기금은 엄청나게 제가 어제 퇴근할 때와 그 이후 저녁 오늘 아침 막 불어나고 있거든요. 또 여론조사가 2%포인트 해리스 후보가 뒤지고 있지만 이건 뒤진다고 꼭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실이 됐다 하고 잡지 애틀란틱의 스텝 라이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약점이 없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카멜라 후보의 많은 약점 그러나 그 약점이 상대가 트럼프일 때 통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8월 7일 이전에 대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상투표를 합니다. 원래 이 가상투표는 바이든 때도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미국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마다 다 그 선거법이 다르고 투표용지에 언제까지 후보가 확정돼야지 이름이 오르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오하이오주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오하이오주가 9월 1일까지 해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겁니다. 이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다른 후보에게도 기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카멜라 해리스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서두르느냐.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는 서둘렀습니다. 일정을 8월 7일 전에 한다고 하고 가상투표를 대의원들 전당대회는 8월 19일이지만요. 그때 한다는 것은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그 전의 과정인 전당대회에서 저 카멜라 해리스와 겨루겠습니다 하려면 적어도 대의원들 300명 정도의 그 서명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3일인데 사실은 그 주마다 누가 대의원인지 이런 것들도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걸 알아서 300명 딱 지금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에서 서명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속도를 빨리 해서 수습을 하고 공화당에 대적을 하겠다. 이런 그것으로 어제 다 회의를 했고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에서는 빨리 한다고 해서 불공평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미 2,2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AP의 계산인데 항상 많은 중요한 선거는 AP통신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모든 언론이 다 따라갑니다. 이땐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CNN이나 박스나 똑같이 따라가야지 됩니다. AP가 집계를 한 결과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준비를 할 때 2,200표 이상이었는데 이게 민주당의 대의원이 슈퍼대의원까지 합치면 4,774명 정도가 되고 일반 대의원 4,000명의 과반수여야지 되는데 거의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걸 넘은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니까 곧바로 지지를 해버리니까 이게 인구별로 대의원이 다 배정되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대의원 숫자가 500명이나 되거든요. 500명을 다 끌고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간 겁니다. 지금 선거지만 정치 이벤트지만 전쟁이잖아요. 딱 전쟁을 치르는 최고 사령관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라는 이 최고 사령관의 어떤 저쪽 지역에 무슨 그 군사령관이 자신들의 그 부하들을 다 이끌고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0표를 받고 그러니까 2,000표를 만들기가 아주 쉬웠죠. 30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합니다라고 발표하고 186명의 하원 의원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상원 의원 43명, 몇 명만 빼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다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해리스를. 주지사도 거의죠. 23명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또 다른 의회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23명 정도도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지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는 하원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상원 척 슈머 대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정도가 아직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 대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본부에 딱 전화를 걸었습니다. 델라웨어. 어제 갔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어제까지는 카멜라 해리스가 가기 전까지는 바이든 해리스 선거대책본부였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가면서 바이든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전화를 걸어서 나도 그 선거 운동에 참여할 테니 여러분들도 해리스의 당선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퇴한 것은 당을 위해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Working like hell.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fight like hell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를 위해서 일하는데 working like hell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니까 프라임타임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8시에 집무실에서 다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국민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일을 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델라웨어에서 백악관으로 온다는 것 보니까 코비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엘리트들이 해리스 쪽으로 하루 만에 딱 뭉쳐서 여러 가능성을 잠가버린 겁니다. 문을 지금 잠가버렸어요. 이게 민주당의 실수다. 오늘 애틀란틱의 한 스텝라이더가 얘기를 했고요. 이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프랑스의 르몽드도 어차피 해리스가 될 거면 조금 더 문을 열어두지 했지만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내부에서 보는 것과 언론에서 보는 계산이 다른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빨리 수습하고 뭉치는 게 낫다. 여러 가지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룰은 룰입니다.
민주당의 이 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공화당은 트럼프라는 한 사람으로 향해서 다 뭉쳐버렸다 이미.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렇잖아도 3주일 반 동안 엄청나게 분열됐는데 언제까지 이 분열을 갖고 갈 것인가 긴급하게 지명 절차를 그래서 빨리 바꾼 거예요. 가상투표를 먼저 하기로 해서 8월 19일에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대관식이 될 겁니다. 8월 7일까지 가상투표를 하긴 하는데 그때까지 부통령 후보는 정해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룰을 지금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CBS 뉴스와 영국의 YouGo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원의 79%가 해리스를 2024년도 대선 후보로 정하는 것에 지지를 했고 21%만이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기금이요?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제가 5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방송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8,100만 달러가 되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현재는 지금 2억 3,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해리스가 하루 동안.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이제 1억 달러 조금 넘게 모은 것 같고 거의 1억 달러 되게 모은 것 같고 나머지는 큰 빅 도너들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돈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세요라고 얘기했던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합니다 하면서 뭐 헐리우드의 기부자들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여론조사는 지금 겨우 11개 여론조사에서 2% 내지 1.5%포인트 트럼프에게 해리스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뒤지긴 하지만 시작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6월 27일에 토론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가고 있던 그 상태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이것보다 나빠질 수도 있지만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캠프 헤드쿼터에 갔었을 때 카멜라 해리스가 사람들이 이건 바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바이든 후보의 장례식이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 카멜라를 맞는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NPR 방송의 기자가 현장 취재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이고요. 아무튼 해리스는 분명한 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있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를 해야지 됩니다. 뭐 이민 등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없던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리스가 젊은 유권자와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얼만큼이나 투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점입니다. 바이든은 나이든 층에게 인기가 더 많았거든요. 해리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나이든 층의 그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젊은 층과 흑인 유권자들, 에이시안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최초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여성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이미 진보의 젊은 그룹이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Next Gen PAC이라는 그런 슈퍼팩에서 지지를 했고 제일 어제 제가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 말 가운데 나는 트럼프 같은 타입을 잘 안다. 뭐 여러 이슈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으로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최초로 검찰총장을 2번 지냈습니다. 2번 지냈는데 모든 종류의 그 가해자를 다 대해봤지만 여성을 학대한 약탈자, 소비자를 속인 사기꾼, 이거 뭐 트럼프 대학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규칙을 어긴 모든 종류의 사기꾼. 나는 이런 트럼프 유형의 사람들을 잘 압니다. 젊은 검사 시절 뭐 성추행 사건을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는 가장 걱정하던 시나리오가 온 겁니다. 공화당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을 엄청나게 때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뭐 헐크도 출연시키고 막 파이트 바이든이 허약하니까 그러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했었던 것은 민주당의 조직 아니면 무슨 뭐 모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조직도 너무 잘 되고 어제 하루에 뭐 거의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투표를 좀 잘 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돈을 사람들이 많이 낸다는 것은 투표를 하러 가겠다는 뜻도 됩니다. 이 오히려 이번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해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들 보면은 무슨 경합지에서 온건한 사람들도 있고 등등 해서 바이든보다 훨씬 나쁜 공화당에게는 상대가 되는 게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엄청 두드림을 맞았는데 정책도 물론 있지만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이젠 트럼프가 맞을 차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겁니다. 78살과 거의 20살 차이인 59살의 후보. 굉장히 이제 화면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동안 바이든이 천천히 걷고 잘 못 걷고 하는 그것과 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조가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후보와 공화당 후보와 반반으로 화면에서 사진을 놓고 볼 때 해서 바이든에게 집중했던 캠페인을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되고 공화당은 또 민주당도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카멜라 해리스는 밀와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그곳에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3, 4분 동안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카멜라 해리스의 약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받습니다. 카리스마만 부족한가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 아래 해부를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정치 내부에서 떠오르기. 정치 내부에서 떠오를 때는요. 가족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2명의 부시, 이건 가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와서 반세기 50년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부에서 떠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아웃사이더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니면 연방 상원 의원 한 번 하다가 됐잖아요. 이런 버락 오바마. 그럼 아웃사이더는 왜 떠오르느냐?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있는가? 그게 괜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호감도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냥 좋은 거잖아요, 사실. 오바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희망적이야, 뭐 깨끗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것에 아예 뭐 다 그렇지, 실용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는 카멜라 해리스는 아웃사이더는 아니죠. 정치인으로서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냥 좋아하는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제도적인 창조물입니다. 비전이나 아니면 비전 하면은 오바마를 얘기를 들 수 있고 호프 아니면 이데올로기 하면은 뭐 트럼프는 사실 이데올로기라기보단 트럼프 특유의 뭔가가 있는 건데 해리스가 성장한 정치권은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 1990년대 사신 분 계시죠? 그때 보수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레이건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가 진보로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할 때는 캘리포니아가 유동적이었고 기발하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공화당이 아무튼 90년대는 강했는데 로컬의 오클랜드 그쪽에 엘라메다 검사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검사였잖아요. 그때 94년과 95년도에 윌리 브라운이라는 나이 차이가 30년이 나는 그런 남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도 공화당이 좀 강하긴 했지만 하원 의장도 했고요. 윌리 브라운이 민주당에서는 킹메이커였죠. 당시에 카멜라 해리스는 검사였습니다. 이 젊은 검사가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데 94년부터 95년까지 30년 연상의 남자와 연애를 한 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걸 앞으로 공화당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선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연애 관계가 아주 중요한 커미셔너 두 군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을 할 때는 이 남자와는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94년, 95년도에 연인 관계였으니까 검찰이 될 때가 2010년도에 당선이 됐잖아요. 재선도 됐고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것도 2017년. 이 사람 30년 차이가 나니까 지금 나이 엄청 많습니다. 은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 하나가 있고 남자를 등에 업었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가족을 등에 업는 것이나 남자를 등에 업는 거나 많습니다. 정치계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좋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 검사로 있을 때와 또 검찰총장이 됐을 때와 사형제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본인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진보적인 것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유색 인종에 대한 뭐 투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입장도 또 달라졌다. 이것을 이제 야망이 있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다. 엄마가 인도계, 아빠가 자마이카계. 아빠는 지금 아마 스탠포드의 석좌 교수인가 그럴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긴 했지만 엄마는 인도에서 왔고 엄마는 무슨 분자 무슨 학예 이렇게 되고 최고고 암 전문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엄마도 이제 교수이기도 했고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두 엄마 아빠가 그 버클리에서 만났어요. 대학교에서. 버클리에서 만나서 그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민권 운동을 하다 만났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또 흑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하워드 흑인 대학교를 나온 이런 것들 흑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불리한 입장도 많죠.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활력만으로 보면 59세가 78세의 트럼프보다도 낮고 81세의 바이든보다도 낮겠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상원 의원을 할 때 이제 바이든의 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검찰총장이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 상원 그 청문회를 할 때 브렛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청문회 할 때 쩔쩔매게 했고 그리고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법무장관이요. 그 엘라바마주 출신인 잽 세션스 나중에 트럼프가 확 버려버렸지만 잽 세션스의 인준 청문회 할 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스크립이 없는 연설을 할 때는 좀 약해요. 이 그 카멜라 해리스가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게 있는데 막대한 정치 자금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다 더 본인스러운 것을 내놓겠죠. 앞으로 신선한 공약을 제시를 해야지 될 겁니다. 아마도 여성이고 하니까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내세울 거고 외교에 대해서는 중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이게 공화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두 사람과는 다른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믿습니다. 이거는 레이건의 리더십이에요.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싫어하는 그런 점이죠.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을 하고 하면은 이미 그 트럼프가 토론을 ABC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팍스로 바꿔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던데 토론을 할 때는 트럼프를 범죄자로 놓는 겁니다. 본인은 검사의 입장에서 이런 건 또 카멜라 해리스가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잘 해왔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빨리 그냥 후보 그 길을 문을 닫아버렸어? 하고 불만이 있는 당의 그런 것들도 다 막아서 단결시키고 유권자를 격려하고 그 투표장까지 나가게 하는 거. 트럼프가 엄청나게 모욕할 겁니다. 그 모욕에 맞서야지 되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정치적인 재능을 지금부터 캠페인을 하면서 보여줘야지 되겠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에 들어가고 나서 모습 텔레비전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장단점이 다 나올 텐데 이제 오늘로써 카멜라 해리스는 이변이 없으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또 뉴스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요 신문도 조금 뭐 요약 정도라도 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후보군이 많아서 대강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시게 아웃라인 정도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케이블 뉴스가 제일 빠르잖아요. 탑 뉴스는 비밀 경호국장이 결국은 사퇴했다. 어제 청문회에 나왔었잖아요. 킴벌리 치틀 여자 비밀 경호국장이었습니다.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실패죠. 그렇죠?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 그 암살 미수 실패를 막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제 그 상황에서 뭘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격범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오늘 이게 보스턴 글로브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총격범의 그 동기를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스태프들에게 어제 청문회에 갔다 와서는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모두 내 책임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물러나기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일단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자마자 공화당은 바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물러나라고 했고 심지어는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하킴 제프리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한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이었다. 점점 많은 사람이 이건 사퇴해야지만 된다라고 초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퇴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이분이 이제 30년 정도를 비밀 경호국에서 일했었거든요. 이 킴벌리 치틀 국장이 뭐 그동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뭐 암살 시도가 있으니까 본인들의 몸으로 전 대통령을 후보를 공화당 후보를 덮어버리잖아요. 내가 총알을 맞아야지 되는 게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뭐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하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언론이 어제와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일면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맨 위에 있었고 해리스가 그 밑에 있었는데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문도 제가 볼 때는 유명한 신문 가운데서는 보스턴 글로브 하나밖에 없는데요. 해리스가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대학교 무슨 그 스포츠 챔피언십 이벤트였더군요. 거기서 연설하는 그 장면을 크게 실었고 나머지는 전부 아예 그 바이든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왜 이 신문을 먼저 봤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에이시안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확정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먼저 봤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들, 민주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의원들이 지체하지 않고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캠페인이 시작된 날 필요한 대의원 숫자를 그 첫날 다 확보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요즘에는 최근부터 바이든 대통령 사퇴 거의 임박해서부터는 카멜라 해리스가 군인들과 같이 있는 장면들의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군 통수권자. 그래서 어제 USA 투데이가 카멜라 해리스를 미국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그렇지만 여자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 남자분들 어떠세요?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더라도 남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자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뭐 전투 나가서 누가 저렇게 푸틴처럼 몸으로 싸웁니까? 다 정보전하고
뭐 이렇게 싸우지.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꼭 해리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뉴욕타임스는 이 검사로서의 과거를 강조했다. 이건 뭐냐면 뭐 한국과도 비슷한데요. 검사와 범죄자와의 대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 이후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모두 전술을 바꾼다. 어제 말씀드린 각본 없는, 대본 없는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데이 2예요. 오늘 두 번째 날이 됐고 USA 투데이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지금 여기 도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해리스를 딱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한 거, 바이든이 사퇴한 자체를 그 도박에는 각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뉴욕의 데일리 뉴스도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을 이끌게 됐고, 그런데 척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는 뭐 공식 지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24시간 동안 2억 3,100만 달러를 지금도 계속 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돈 사태라니까요. 눈 사태가 아니라 돈 홍수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1월 급할 때 딱 뭉치는 걸 공화당이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미 카러 전 대통령 1980년도에 뭐 이란 인질 사태 이런 게 있었지만 테드 케네디에게 도전을 받고 나서 공화당에게 뺏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에게. 68년도 윈든 B 존슨도 결국은 본인이 재선에 나갈 수 없게 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그랬고, 이제 그 험프리 존슨, 후보트 험프리 존슨을 딱 내세웠는데 리처드 닉슨에게 뺏기고 말았죠. 카멜라 해리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바이든은 분명히 질 것 같다 하니까 바꿔서 싸워보자 하는 거고, 어제 하루 오늘 이틀째는 각오했었던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괜찮다 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윙 스테이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조 샤피로 주지사 51살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온건합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온건한 측에서는 진보라고 하고 진보 측에서는 너무 온건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조시 샤피로는 온건하고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받아요. 펜실베니아가 지금 스윙 스테이트인데 64년 만에 정말 뭐 민주당 주지사에게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민주당 됐다가 또 공화당 됐다 막 이러는데 그런 그 주지사고, 일을 좀 하자. 말만 하지 말고, 이게 이 주지사의 모토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를 수사하는 이것으로서 검찰총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주이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야, 거기 또 주이씨 대통령 남편의 주이씨 부통령?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켄터키의 앤디 비시어 주지사는 46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켄터키가 희귀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켄터키가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도 3분의 2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는데 젊은 사람이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를 한답니다.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지지율 65%, 실업률 낮췄고 예산은 흑자로 만들었고 공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아요. 67세인데 요즘 67세보로 제가 많다고 하네요. 로이 쿠퍼 주지사는 카멜라 해리스가 가장 좋아한답니다. 검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항상 같이 나왔는데 2016년, 20년도에 다 승리를 했고 트럼프가 이긴 주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6번 이 주를 방문해서 해리스와 좀 사이가 좋다 하는 거. 그 밖에는 교통부 장관 42살 피트 브리저즈, 이 사람 뭐 하버드, 옥스포드 졸업하고 맥킨리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근데 해군 출신이에요. 인디아나 사우스밴드에서 시장을 했는데 첫 번째 오픈리게이 민주당 이제 장관. 그 밖에는 또 있죠.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인데 우주인으로 잘 알고 계시고, 가브리엘 기포즈라는 그 당시에 애리조나에서 하원이었어요. 그 와이프는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 총 맞아서 그 뒤에 남편이 정치인으로 됐잖아요.
두 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온건하기도 하고 애리조나가 또 이게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이래서 중요한 거죠. 개빈 뉴섬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56세 캘리포니아주가 5번째 국가로 치면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진보죠. 낙태 권리, 총기 규제, 환경 문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일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개빈 뉴섬은 지금 조금 뒤로 가려진 것 같고요.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라는 주지사는 59세인데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도 낙태 그 권한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하얏트 호텔 상속자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가져간 건 아니에요. 하얏트 호텔 상속자인데도 아버지가 7살 때 사망하고 엄마가 알코올이 심했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10년 뒤에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리노이의 주지사도 2022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했고 굉장히 이 낙태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낙태 그 로비 그룹이 이 사람을 지지를 합니다. J.B. 프리츠커라는 사람 근데 돈 걱정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없어서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레첸 피트머도 미시건의 주지사인데 52살 낙태 권리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떠오르면 다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레첸 피트머까지는 해야지 될 것 같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을 때 대응연설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스타가 됐죠. 본인이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나 예전에 강간의 경험이 있어. 이런 아주 힘든 것을 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얘기를 하면서부터 낙태를 쭉 그 이슈로 가지고 갔는데 미시건 태생이에요. 스포츠 진행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데 30세 이전에 정치인이 덜컥 돼버렸네요. 코비드 때는 봉쇄 정책을 써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엄청 충돌을 했고 납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아무튼 재선 때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미시건주의 이 그레첸 피트머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군에는 올랐지만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자 지금 카멜라 해리스도 받아들이겠어 하는데 거기다 또 여자 부통령? 그러면 너무 그 만화처럼 신기한 일이잖아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안개 속에 빠지는 미국 선거 전쟁 과연 신은 누구 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글쎄요, 당분간은 좀 미국 선거 얘기 여러분들 재미있으세요? 저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좀 선거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죠?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시 이번에는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 정말 의미 있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2월 달에 3억 5천 제가 몇 천만 달러라고 앞에 헤드라인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정정합니다. 3억 5,500만 달러 벌금 내라는 것 이거 이제 그 기각시켜달라 하고 법원에 청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그리고 2명의 아들 트럼프 회사가 막 융자 받을 때는 막 자산을 이렇게 부풀렸다가 또 뭐 세금 내야 될 때는 요만큼으로 줄이고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기. 벌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지금 5억 달러 정도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원의 윤리위원회가 이 앤디 김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 의원과도 연관된 밥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 16개 혐의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이집트, 카타르 도와주고 온갖 금품 수수를 한 그래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그 지도부도 메넨데스 사임해라. 이게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벌에 사임이라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앤디 김 그 의원에게는 조금 더 좋은 그 환경, 그 선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J.D. 벤스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에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특히 폴리티코가 지적을 한 점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 사이에서 인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J.D. 벤스가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더 인기가 없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나이가 많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보다 한 20년 젊은 카멜라 해리스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성 이슈,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되기 전부터 낙태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이 벤스가 기반을 막 이제 불을 지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러스트벨트에서 그의 여러 가지 오하이오에서의 경험 등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딱 카멜라 해리스로 막상 확정이 되고 나니까 왜 이걸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하면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벤스가 낙태 반대 입장, 심지어는요 이혼에 대해서는 논란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정폭력으로 여성이 학대를 받더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두 딸이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하니까 어떤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을 지릅니다. 그랬을 때 할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서 옷장 속에서 숨어 있었던, 말하자면 JD 벤스의 엄마하고 그 여자 시스터죠. 그러니까 나와서 할아버지 막 이불로 불을 꺼서 살려내고 있었던 그런 것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여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혼이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폭력보다 훨씬 이혼이 나쁜 거다, 이거는 성혁명이 미국에 가져온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속옷 갈아입듯이 배우자를 쉽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할머니는 그렇지만 엄마는 또 배우자를 너무 자주 바꿨어요. 이런 여러 가지에서 나온 JD 벤스의 그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일론 머스크와 만나면 말이 잘 통하겠네요. 아이 없는 사람을 아이가 없는 고양이 레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더 줘야지 된다고, 추가로 더 줘야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JD 벤스가 아이들 자녀 양육에 보조금을 줘야지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낙태는 완전히 근친상간도 안 되고 강간에 이어도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고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가 되려다 보니까 이 낙태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전에 얘기를 다 알고 얼마나 민주당에서 리마인드를 지금 시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유권자요 51%가 여자입니다. 50%도 아니에요. 51%가 여자고, 여성들이 지난번에 중간선거나 이런 데서도 투표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하기 힘들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그 해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애리조나 같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같은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 이 문제로 인해서 여성 주지사가 많이 탄생을 했으니까요. 물론 JD 벤스의 개인적인 역정은 이 카멜라 해리스의 개인적인 역정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엄마가 나중에 헤로인 중독돼서 얘래요. 이 아이 맞죠? 그 당시에 예일 대학교 나오고 막 인터뷰 중이었으니까 인터뷰 보다 말고 엄마 헤로인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가 이런 거 시설 같은데 해서 막 다시 또 집으로 갔어야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노동계급들에게는 또 그 인정을 받을 만하지만, 그래서 어제 슈퍼스타 금의 환영을 오하이오주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있지만 그런 것과 여성의 많은 51%의 유권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JD 벤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사실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본인들에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 유리한 것을 더 유리하게 키우고 불리한 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전략, 전술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거 JD 벤스 잘못한 것 아니야 하는 소리도 나온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와 아주 빠른 해리스 부통령의 등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격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 4번째 의회 합동 연설을 하는 해외 지도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그만큼 미국 정치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깝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 합동 연설을 할 때 공화당이 아주 이걸 막 야심차게 기획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누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누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긴 하는데 지금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비인간적이다. 저건 전범이 하는 행위야 라고 민주당이 갈라졌습니다. 이걸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부각시키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도요. 전부 온통 지금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것도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분열했었어?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그럴 정도? 왜냐하면 이 연설이 3월 달에 기획이 된 거거든요. 3주일 반 전보다 내일 훨씬 덜 주목을 받을 거고요. 벤자민 네탄야후는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안 간다고도 하고 바이든은 마지막 그 본인의 어떤 힘 같은 것을 벤자민 네탄야후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얘기를 한다고 하고 뭐 협상 같은 것, 인질 등등. 카멜라 해리스도 이제는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의 미국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만큼 이스라엘 문제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공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maybe 무기 같은 공급 줄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네탄야후도 오늘은 뒷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또 뉴스 사이클이 되면 앞전으로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